그 두 번째 쟁점인 그 차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아무래도 그 이제 예, 이쪽도 잘 아실 텐데. 그렇죠. 네네. 이 차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빌차자 이름 명자잖아요. 그래서 네네.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렸다는 건데 네네. 이게 이제 그 원래 이 차명자는 실명제하고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. 실명은 네.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뭐를 하라는 건데 네. 이게 이제 YS 이제 그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네. 93년도 이제 그 금융실명제라는 거를 했지 않습니까? 네네. 처음 이제 금융실명제를 하면서 이제 부동산 실명도 그 옛날에는 그냥 이름 빌려가지고 많이 이제 해놨거든요. 자기 재산을 네. 숨기기 위해서. 네. 그 금융도 통장 이름을 다른 사람을 쓴다든지 해서 이제 사실 많이 돌려놓고 하니까 이제 이 은닉 재산들이 많이 돌아다녔죠. 네네. 거기에는 부동산도 있고 이제 금융자산도 있는데 네.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전격적으로 단행한 게 금융실명제였는데 네. 금융실명제와 동시에 이제 부동산 실명제도 해야 된다. 네네. 이렇게 이제 된 거고 네. 만약에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가지고 그 숨겨 놓았다가 문제가 되면은 이제 가징금이라고 그러죠. 벌가금. 네. 어, 그 벌가금과 동시에 또 형사처벌까지 네.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실명법이 만들어진 겁니다. 네네. 근데 이제 이 부동산 실명도 이제 금융 실명하고 같은 개념으로 했는데 이게 왜 그런 문제를 했냐면 네. 이 이건 사실은 그 실명제로 하는 것을 그 담보하기 위해서는 네. 차명으로 해놨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 응분의 제재를 해야지 차명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예. 제재를 해야죠. 예.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그 실명제를 담보하려고 하면 네.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냥 부동산을 해놨어요. 근데 그건 네. 다른 사람 명의의 인한테 준 건 아니에요. 네. 재산만 이제 재산을 사실은 내 건데 그 네. 사람 이름을 빌려가지고 이제 네. 해놓으면 네네. 그거는 이제 준 건 아니잖아요. 그런 이름만 빌린 케이스가 있죠. 거잖아요. 네네네. 그걸 이제 명의신탁이라고 이제 법률 용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. 예예. 근데 이런 명의신탁을 하더라도 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, 명의신탁이지만 증여가 아니지만 네. 이거를 증여를 의제한다 그러죠. 의제라는 네. 말은 간주한다. 실제로 네. 간주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네네. 준 것으로 본다 이런 네네. 거죠. 네네. 그러면 실제로 이름만 빌렸는데 내가 준 것이 아니에요. 신탁에 의한 등기를 했다 치더라도 네네. 이걸 증여로 의제해서 네네. 준 것으로 봐서 그러니까 네. 나는 이름만 빌렸을 뿐인데 네네. 준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거기다가 네. 증여세를 매기는 제도예요. 아, 명의 신탁을 하지 못하도록. 그렇죠. 명의신탁 해버리면 그 실제로 준 것도 아닌데 준 것으로 해가지고 증여세가 세율이 꽤 높잖아요. 한 네네. 60%까지 갈 수도 있고 네네. 하니까 그 네. 지방세까지 합치면 네. 그러니까 그 이름만 잠시 빌렸는데 세금을 그만큼 내야 되니까 누구든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.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실명법이라는 게 이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? 네네. 그렇게 하지 말라고. 네. 그러고 거기에 또 실명법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또 이 증여세를 매기게 되는 뭐 맞게 되는 이런 제재를 동시에 가한 거죠. 아, 예예. 그럼 이제 명의신탁 등기를 이제 하지 않고 일반 등기를 해놨다가 증여세를 잔뜩 맞아야 되니까 네. 세금을 내야 되니까 네. 그렇게 할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네. 제도라는 거예요. 그게 아, 예. 금융실명법에 네네. 대한 명의신탁 의제를 해서 가세를 하는 것도. 네네. 근데 지금 이 케이스는 네.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. 지금 이미 증여를 했다고 하고 증여세를 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. 지금. 저 이미 냈죠. 네네. 그러면 실명으로 의제해가지고 증여세를 매기는 것까지를 피하려고 하는 건데 네. 그렇게 할 이유가 없이 이미 세금까지 내가지고 진짜 네. 증여를 한 거란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런데 위장증여라고 굳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부동산 실명을 걸 수가 없는 거죠, 이게. 아, 그러니까 지금 그-
그, 예, 지금 익명의 지금 전문가님 말씀은 지금 원래 지금 그 명의신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 명의신탁을 피해가지고 남에게 차명으로다가 이렇게 부동산을 맡겨놓거나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 그런 것들에다가 증여세를 나중에 부여를 하는 게 그게 사실 조치인데 이미 다 네. 증여세를 이미 다 냈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차명이냐 이게 법적으로 마을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? 그렇죠. 이제 이 네네. 법리가 두 개가 이제 부딪히는 거죠, 사실. 그, 아, 그러니까 예예. 예를 들면 이제 실명을 안 쓰고 네. 차명을 하는 경우는 네. 증여세나 이런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세금을 안 내기 그 위하고 세금을 안 내기 실질 위해서. 예예. 안 내기 위해서 남의 이름으로 해놓거나 네네. 또는 자기 재산이면 안 되기 때문에 어, 돌려놓는 케이스잖아요. 네네. 그 그렇죠. 어떤 이유에서든 자기 그렇죠. 재산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네네.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또 국세청에서는 이거를 증여 의제를 해가지고 세금까지 매기는 네. 이게 이제 그게 같이 연결돼 있는 거란 말이죠. 근데 네. 이거는 지금 이 사건은 그 부분하고는 두 개가 배치가 되는 거예요. 네. 그 차명으로 해놨다고 이미 차명으로 지금 문제를 삼았는데 네. 차명을 해놨다고 하는데 그래서 증여세까지 매겨야 되는데 이분들은 알아서 증여세를 냈어요. 네네. 그러면 그 앞에 그 왜 차명으로 할 이유가 없는 거죠, 이게. 그렇죠. 아, 그래서 이게 두 개의 모순이 되는 그런 법리라는 거예요, 적용 자체가. 아, 그러면서 네네. 위장증여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. 네네. 그러니까 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두 개가 이게 병립할 수 없는 그런 네. 문제라는 거죠. 네네네. 여기에 관련해서 좀 한 가지 또 네. 좀 더 짚어봐야 될 일이 네. 있는데 네네. 이제 이 케이스는 보니까 창성장이라는 어떤 그 건물이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예, 맞아요. 여관으로 쓸 수 있는. 네네네네. 근데 그거를 취득할 때 이 손혜원 의원의 조카분이 혼자서 취득한 게 아니에요, 보니까. 이 예, 이제 예. 세 사람이 이 네네.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네네. 취득을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네네. 이게 보통 부동산은 뭐 거래를 쭉 해보셔서 잘 알겠지만 네. 지분 취득이라는 거는 상당히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. 네네.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가 팔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팝니다. 내 혼자 팔고 싶은데 나는 사정이 있어서 그렇죠. 팔아야 돼요. 예, 예. 근데 나머지 두 사람이 동의를 안 해주면 네네. 부동산을 함부로 그 팔 수도 없고, 그래 네. 권리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네네. 그 또 뭐 그 이게 딱 구획이 정리가 돼가지고 뭐 3분의 1이 남쪽은 내 거고 뭐 동쪽은 뭐 누구 거고 서쪽은 누구 거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것 같으면 네. 그 부분에 대해서만 또 뭐 내가 사겠다 할 수도 있는데 이 지분이라는 거는 그런 구분이 안 되잖아요. 그야말로 숫자상의 3분의 1이잖아요. 그렇죠. 숫자상으로. 예, 예. 그러니까 어디 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이거를 분리해서 팔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. 그렇죠. 문짝은 네 거고, 무슨 방바닥은 내 거고, 이런 상황이 아니죠. 예. 이제 보통 이제 투기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이렇게 했다가는 투기가 잘 안 되죠, 사실. 나는 그렇지. 이익이 그렇네. 내, 그렇네. 예, 예. 언제든지 이익이 실현됐을 때 나는 빠지고 싶은데 두 네네. 사람이 같이 안 빠지면 못 빠지는 거예요. 그러네요. 그리고 이게, 어, 그래서 검찰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검찰은 이 지분을 손혜원 의원이 실제로 손혜원 의원 거고 나머지 두 사람들도 완전히 손혜원 의원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실제 그 두 사람도 다 손혜원 의원 건데 네. 그 사람들 이름으로 해놨다라고 하면은 네.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수가 있을 거예요. 예, 예. 그렇지 않습니까? 마음대로 자기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렇죠. 거라고 하면 지분만 그렇죠. 나눠놨지. 그 지분에 가지고 있는 세 명을 전부 다 손혜원 의원이 다 이거를 아우를 수가 있다. 1인이 아우를 어, 수가 있다 하면은 예, 성립이 가능하죠. 옛날에 그 그 통제할 이명박이 그 저기 자기 재산을 가지고 그 누군가에게 맡겨놨을 때 거기다가 이게 딴 사람으로 이름으로다가 등기 걸어놓고 막 그랬었잖아요. 근데 둘 다 사실은 이명박이 다 컨트롤이 가능한 사람들이었죠. 둘 다. 아니 이제 그 다스 주식 보면은 그 네. 이상득 씨하고 그 처남이던 김재정하고 둘 다 자기 통제 범위에 있는 사람들로 그렇죠. 했죠. 그렇죠. 그런 근데 케이스. 그 네네.
그거는 실제로 전부 다 이명박 거니까 네네. 자기들 이름을 그렇게 해놓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. 네네. 그러면 여기도 지금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, 사실. 아, 그렇죠. 그런 케이스라면. 네. 그건 예를 들면 뭐 보좌관인가 하는 분하고 이제 네. 뭐 재단의 관계자라는 네. 분하고 이 네네. 사람들도 사실 사명이다. 그 사람들도 음. 손혜원 의원 재산인데 네. 그 사람들 이름을 빌려 가지고 네네. 이렇게 삼자로 이렇게 네네. 위장해 놨다. 네네. 이렇게 되면은 이 어느 정도 이해가 뭐 그럴 수도 있겠다. 이런 네네. 숨기기 위한 용도로 네네. 성립을 하는 건데 네. 지금 이게 지분별로 나눠놓고 마음대로 처분도 못하고 네. 할 일을 네네. 그걸 가지고 이제 손혜원 의원은 다른 두 사람한테는 경제적으로도 전혀 독립된 별개의 그 재산 행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다. 네. 그러면 이게 그 차명으로 위장직녀라고 이야기하기가 네. 이 여러 가지 면에서는 이 전문가들은 이래 보면은 이 하는 구성이 만약 이게 정말 차명으로 해가지고 위장직녀를 해놓고 자기 통제하에 두른다고 하면은 네. 할 수 있는 그 범위라는 게 보이잖아요. 그렇죠. 예. 근데 이거는 지금 내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하더라도 이거는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. 그 네네. 부분에 대해서도. 네네. 자, 그러면 네. 이거를 처음에 살 때는 뭐 3분의 1이 3천만 원인가 뭐 얼마 그랬나요? 뭐 예, 3천만 원입니다. 금액 9천만 원짜리라 3천, 3천, 3천입니다. 그렇죠. 예, 그래서 예. 그렇게 사고 오히려 그 들어가는 그 인테리어하고 뭐 공사 비용이 훨씬 더 들었다고 네네. 들었는데요. 네네. 이제 그 돈은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냐? 네. 실제 이제 만약에 그게 실제로 다 이제 손혜원 의원 거라고 보면 나머지 세 사람들도 다 손혜원 의원의 돈으로 움직여졌냐라고 그걸 물어봤더니 전부 다 각자 돈은 전부 다 각자 그 재산권이 맞고 네. 그 돈 그 원천이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. 네네. 그러면 지금 그 말도 안 되고 사는 것도 그렇지만 그 공사비라도 전부 다 n분의 1로 그 3분의 1씩 다 나눠가지고 냈고 네. 거기서 나오는 수익도 전부 다 3분의 1로 그 나눠서 네. 가지고 간다면서요. 뭐 그렇다더라고요. 예. 그렇게 되면 이거는 그 위장증여라는 말을 여기에 정말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. 예. 이제 저희들 이제 원래 그 국세청에서 보는 일들이 이런 거잖아요. 그 그렇죠. 예. 증여를 하거나 그렇죠. 뭐 이 부동산 취득 과정의 자금 원천을 보거나 이런 경우에 이게 이 아기가 맞다 그러나요? 이 네. 전체가 맞아 떨어져야지 이게 네. 그렇게 걸 수가 있는 거거든요. 네네. 그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인지 아닌지 이게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만 해당되는 건지를 보기 위해서는 사실 검찰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잘 몰라요.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잘 다루질 않거든요. 그렇죠. 예. 그러면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하냐면 검찰에 파견 나가 있는 국세청 직원을 불러가지고 네. 보통 통상 이걸 자문을 구합니다. 아,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자기들이 이 증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늘 하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. 금융 추적이라든지 뭐 기업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이런 또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네. 검찰이 주로 하는 일이 아니고 네. 그걸로 이제 주로 이 국세청에서 이걸 다뤄가지고 검찰로 넘어가는 사건들이 이제 일반적이에요. 네네. 근데 검찰에서 인지해서 이걸 하려고 하면은 그 파견 나가 있는 국세청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네. 자문을 구합니다. 보통 이런 케이스는. 네. 예. 근데 그 제대로 구했으면은 이 국세청 직원이 나가서 이걸 봤다면 이거는 증여가 위장 증여라고 이름 붙이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일이 될 겁니다, 사실은. 그러면 지금 그 익명의 그 전문가님께서는 그러면 그 만약에 국세청에만 재직 중인데 이런 케이스를 발견을 했어요. 보통 그 국세청에서 이런 케이스 발견하면은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하잖아요.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뭐 세금 추징이 되는데 이런 게 발견이 됐다. 그런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렇죠. 만약 이런 게 발견이 되면은 어떠한 처분을 내리시겠습니까? 그 결정권자로서? 이런 내용을 보면 일단 증여세 내놨으니까 이거는 네. 그냥
증여세 냈네. 끝? 중요한 거 만드네 이런 거죠. 그냥 끝? 이렇게 되는 겁니까? 이거 너무 단순한 거. 세금을 죄송합니다. 피하기 위해서 보통 예, 이리 하는 거지. 예, 이게 전문가님에게 너무 세금까지 쉬운 걸 여쭤봐가지고. 세금까지 알아서 다 챙겨서 내놨는데 예, 그걸 무슨 뭐 검찰에 보낼 일도 없고 네.